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아스널이 극장 무승부를 만들긴 했다만 이미 한 점 핸디캡 승리가 부서진 시점에 다른 경기들도 의미 없었습니다. 베로나는 오버를 했음에도 에스파뇰은 아스널이 틀리는 김에 몰아서 다 죽이려고 그런 건지 석연치 않은 오바 판정 골치와 골대 불운 등 한 골도 넣지 못하며 0대0의 무승부가 기록되었습니다. 아스널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것이라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도 있어야 그게 스포츠 토토이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던 날이었습니다. 금일 분석 영상들을 통해 잘 참고하셔서 주말 끝까지 한 주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양팀이 나란히 지난 경기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뉴캐슬도 맨유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상당히 갈길 바쁜 입장에서 최근 엄청난 페이스의 아스톤빌라에게 제압당했고 토트넘은 홈에서 본머스에게 2대3의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무승부가 시즌 처음으로 홈에서 나오나 싶었던 경기였는데 본머스의 95분 극장골은 끝끝내 토트넘의 홈에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기록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에게 양보란 없습니다. 현재 리그 각각 4위와 5위에 위치한 두 팀의 승점 차이는 단 3점으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챔스 진출권 싸움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내리 연승을 달리며 6위에서 승점 50점으로 맹추격하고 있고 토트넘이 이번 경기의 승리 시 더욱 구도는 재밌어지는데 뉴캐슬은 홈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하고 싶지는 않을 듯하죠. 뉴캐슬은 분명 막강합니다. 지난 10월에도 원정을 떠나서 토트넘을 1대2로 격파했었고 이번 경기도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생막시망이 크래프트와 함께 부상으로 여전히 빠져있는 것은 아쉽지만 알미론과 조엘링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격과 함께 이번 시즌 뉴캐슬의 비상을 만들어준 수비 조직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뉴캐슬의 라인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피지컬입니다. 확실히 토트넘보다 체격에서 앞서는 라인업은 제공권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고 몸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빌라전을 치르기 전까지는 최근 득점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만 생막시맹의 지분이 꽤나 컸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을 좌우 측면에서 쉽게 흔들며 압살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국내 뉴스들로 인해서 괜히 판단이 흐려집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바와 함께 전술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경기 중 전술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3-4-2-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다가 히샬리송을 투입시키면서 수비 미드필더 2명을 없애고 4-2-3-1로 포백 전술을 썼는데 확실히 공격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던 토트넘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유기적인 변화를 수비에서 줄지도 궁금해집니다. 물론 기본 토트넘의 수비 체제가 시즌 내도록 콘테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3백으로 색이 입혀졌다 보니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던 손흥민의 활용 문제입니다. 현재 화면상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활용되면서 페리시치와 위치가 겹치는데 국내 언론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포지션이 반대로 찢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말했다는 것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활용을 더 다양하게 가져가겠다는 말을 확대 해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사실상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보니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화면과 같은 시즌 중 대부분 경기에서 활용된 3-4-3 또는 3-4-2-1 포메이션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제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했을 때 토트넘이 또다시 수비에서 부담을 느끼며 실책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토트넘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바로 이 키퍼와 3명의 수비수 간에 주고받는 인포제션 상황에서 빌드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뉴캐슬에게 1.83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5%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46%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최근까지도 매경기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득점이 이뤄지고 있고 두 팀의 치열한 순위 경쟁에 직접적인 충돌이다 보니 양팀 득점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1.75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적어도 뉴캐슬이 승리하는 그림에서는 2대1 정도를 오주들은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뉴캐슬에게 1.83의 배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 업체들도 상당히 유사한 수준에서 배당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경기는 동기부여 자체는 명확한 상황에 두 팀의 치고받는 승부를 예상하고 있고 해외 전문 매체들도 이번 경기 결과를 많은 득점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 뉴캐슬에게 3대1 또는 2대1의 승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과반수가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 토트넘이 공격력이 뉴캐슬에게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만 수비에서의 차이는 부상에서 이미 많은 중원과 수비에서 벤 데이비스 등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 토트넘의 지속적인 영린으로 자리 잡혀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점에는 부정하지 않는다만 두 팀의 최근 맞대결 6경기 중 5경기가 오버 경기로 치러졌고 해당 경기들에서 모두 양팀 득점이 이뤄지며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상황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며 이번 경기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 토트넘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뉴캐슬 일반 승리와 차이가 거의 없는 2.5점 기준에서 오버로 접근을 최우선시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